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명상하기 전에 우리에게 생기는 번뇌들이나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이나 견해들을 먼저 멈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행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행법 중에 하나가 호흡에 집중을 한다든지 또는 소리에 집중을 한다든지 감각에 집중하는 수행 또는 만트라에 집중하는 수행법을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행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렇게 이제 호흡이나 감각 또는 이제 만트라에 집중하는 수행들을 우리는 사마타라 그래요. 근데 이 사마타 수행도 꼭 필요하지만은 이 사마타 수행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사마타 수행 외에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수행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사물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정견을 갖는 수행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보거나 또는 뭐 자동차를 보거나 집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또는 뭐 이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뭐 또는 저 집 멋지다, 뭐 또는 저 자동차가 정말 좋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또는 반대로 이제 저 사람 왜 저렇게 형편없냐, 저 인간이 하는 짓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냐, 꼭 뭐 하는 말 보면은 구역질나게 하는 행동을 저렇게 하냐, 이런 등등의 우리는 생각들을 하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중립적이거나, 이제 보통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또 사람을 보거나 또는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감각을 경험할 때 보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마음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좋다, 또는 하나는 싫다, 하나는 이제 좋다 싫다 하는 판단이나 생각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물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좋다 싫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사실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냥 그 자체로서 좋다거나 싫다거나 또는 뭐 그저 그렇구나 하고 보는 것 자체 또는 듣는 것 자체, 느끼는 것 자체까지는 일상적인 삶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더 발생하냐면, 좋다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더 작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집착이 생기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싫은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거나 혐오감을 더 일으켜서 외면하거나 회피하려고 이제 하는 마음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또한 부정적인 집착이 생기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좋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달라붙게 되고 그것에 이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는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이제 소유하려고 하고 또는 이제 거부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할 때, 예,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 자주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것까지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 있을 수가 없고,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데 경험할 수가 없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지속시키려고 하는데 지속이 안 되고, 소유가 하려고 하는데 소유가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거나, 좌절이 일어나거나, 짜증이 일어나거나, 혐오감이 일어나는 거죠. 화딱지 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적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상대를 이제 공격하게 되거나 주변의 어떤 대상들 우리는 공격하고 미워하고 정모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반대로 싫다거나 안 좋다거나 또 더럽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회피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만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나고 안 보려고 하는데 계속 봐야 되고 피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이제 만나게 되고 거부를 하는데 거부가 안 되고 이제 이래 될 때 문제가 되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치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잠시 안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어때요? 불안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안 볼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운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미운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또는 그 일에 대해서 혐오감을 계속 일으키고 그리고 짜증과 분노를 우리는 일으키죠. 그리고 그걸 계속 경험하게 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적대감을 일으키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보통 중립적인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 중립적인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들은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항상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그게 좋은 형태로 바뀌면은 똑같이 앞에서처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집착들이 생기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반대로 그것이 그렇지 않은 상태로 바뀌면은 또 혐오가 일어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좋다거나 싫다거나 중립적이라는 것들,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그 자체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의도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의도대로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괴로움들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부정적인 행위를 일으키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상에서는 하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외부에서 우리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 또는 좋아하게,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 또는 뭐 그저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제 몸으로 감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마음들인데, 근데 알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자체에 그런 성품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본래 그런 거야, 내지는 그것이 본래 그런 거야, 내지는 또는 이제 그 자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는 걸 우리는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봄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건데,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랑했던 자식이 있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 그 나쁜 행동이니까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는데 의도를 갖고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상대 행동을 고치려고 우리는 계속 그랬는데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열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 미움도 일어나고 좌절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는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주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공격하게 되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자식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 뭐 경제적인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사회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심각한 오류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대상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도를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일단 호흡에 집중하거나
소리에 집중하거나 만트라에 집중해서 명상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잠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그죠? 뭐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좋은 음악을 듣고 있거나 또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TV를 보고 있을 때도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한다거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잠을 잘 때도 잠시는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그것을 한동안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때는 보통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자기를 잠시 자신의 마음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잠시 도피시키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지냐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TV 안 보고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짜증 또 나고 그 일만 생각해도 열받고. 그러니까 우리 삶은 괴로움이 좀 더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폭이 되는 거죠. 볼 때마다 생각을 더 불러일으킬 거니까. 그러면 괴로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잠시 TV를 본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멈추지 않고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만트라에 집중을 하고 감각에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 이를테면은 TV나 또는 이제 잠이나 아니면 술이나 이런 것들로 잠시 그걸 잊어버리는 것 또는 여행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더 왜 유익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어떤 게 이제 호흡이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왜 더 유익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유익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잠을 안 자고 생각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돼요. 근데 왜 이제 잠을 자거나 TV 보는 보다는 호흡에 집중하는 게 낫냐 이 말이에요. 주시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네? 주시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호흡을 볼 때. 오케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TV를 보거나 이를테면은 이제 잠을 자버리면은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힘이 안 길러져요. 이해했어요? TV를 볼 때도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안 길러져.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음악을 들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안 길러져요. 그림을 그릴 때도 안 길러지는데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호흡을 주시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두거나 또는 감각에 주의를 두거나 소리에 주의를 두고 집중하면서 알아차리고 주시할 때는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이것이 갖는 효과와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트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 주의를 두는 거는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해했어요? 다른 대상에 주의를 두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그게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리고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안 길러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에 주의를 두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바깥에 주의를 두는 것이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가끔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깥에 주의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이켜 생각해보게 해주는 스승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말 이해했어요? 스승들의 가르침. 이거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우리 주의를 어디에 두냐면 가르치는 분의 가르침에 주의를 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그걸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걸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진 이 가르침이 나중에 자기 수행을 하는, 자신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승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해됐나요? 네. 또 이제 물론 동물이나 자연이 존재하는 사물을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서 마음을 비우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작용하는지를 만약에 알아차리면서 본다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아차리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빠져서 보거나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식으로만 보지, 그것을 정말 떼어서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주시하는 마음으로 보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위 또는 말, 이것도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은 다른 대상이 하는 행동들, 말들, 또 존재하는 방식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에서 통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찰의 지혜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생각에 빠지거나 감정에 빠진 상태로 보기 때문에 통찰의 지혜를 가지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훈련, 내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 훈련을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는 힘을 먼저 기르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깊이 보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존재하는 이 현상들, 이 세계, 삶의 조건들을 바라볼 때 통찰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통찰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알아차리면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 또 하나, 이 사마타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있는 거친 마음들, 그런 어느 정도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호흡에만 집중을 계속하거나 소리에만 집중을 계속하고 감각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도, 알아차리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부정성들이 어느 정도 거친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힘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알아차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볼 수 있도록 깨어서 알아차리기를 해라.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깨어서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깨어서 알아차리기가 안 되는지. 그래서 깨어서 알아차리기 훈련하는 거는 대부분 사마타 훈련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마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 내야 되는 게 법에 대한 깨어있어.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기를 해야 돼요. 요걸 보통 윗바사나라고 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깨어서 보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깨어서 보려면은 자등명이 안 되고서는 법등명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바깥 대상에 대한 법등명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또한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 마음속에 어떤 왜곡된 가치판단, 왜곡된 견해, 감정 의도가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전제된 판단, 감정, 견해 이런 걸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보여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공부를 굉장히 깊이 하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들, 이걸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화두 수행하는 분들은 화두 수행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자부수행하는 분들은 상자부수행만이 책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수행 단체들이 있는데 그 수행 단체에서 이제 수행만 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그 단체에서 이제 보는 방식, 그 방식만 보통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예 듣지도 않은 견해, 그런 어떤 신념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하고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견해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깊이 통찰해서 들여다보는, 그리고 자신 마음속에서 법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서 법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를 보는 거거든요. 견해를 보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그것을 좋게 보는 견해가 있거나 싫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면할 때는 외면하게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때 재미없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볼 때 재미없다라고 경험하게 만드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견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견해를 우리가 통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견해들을 철저히 들여다보면은 왜 그 견해가 존재하냐 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그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로부터 우리는 보통 집착이 생기거든요. 좋은 것에는 좋아하는 집착이 생기고 혐오하는 것에는 혐오하는 집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 딱 심어져 있으면은 이 심어진 이 마음에 의해서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그 밑에는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보는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거는 원래 그렇다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거나 본래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통찰해서 보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으키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집착하는 감정,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무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에서 생기는 괴로움이나 불안, 두려움이나 공포, 혐오감, 정오감, 실망감, 절망감이나 힘들고 답답한 이런 모든 마음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힘을 길러기 위해서는 사마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힘으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잘못된 견해들을 바르게 보는 통찰의 힘을 길러야 해요. 달리 말하면은 법을 보는 지혜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통찰의 지혜를 기르는 방법에는 하나는 알아차리면서 집중하는 힘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욕망들을 의도 없이 딱 깨워서 바라봄으로 해서 그것이 실정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석적 사유를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한데 반드시 둘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둘 다 훈련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적 사유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제 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깨닫는 방법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견해와 상들, 그리고 실제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나 또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견해, 이를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들 중에서 대표적인 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상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나가르주나 존재 같은 경우, 존사님 같은 경우는 팔불중도라는 이제 유명한 중도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8가지로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상한다라는 견해, 또는 이제 소멸돼 없어져 버린다는 견해.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하나는 상견이라고 하고 하나는 단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견해냐면 하나는 이제 상견과 단견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견해, 오고 감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와 상을 우리는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하는 견해를 우리는 갖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견해가 있냐면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견해, 그런 견해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뭐 것들은 굉장히 많죠. 반야신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더럽다거나 깨끗하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또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러죠? 아니, 부정불감, 불구부정, 대표적인 게 이 반야신경에서 이 두 가지 얘기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 견해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똥은 더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똥은 더럽다. 예를 들면 뭐 미인의 얼굴은 이쁘다, 이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침은 더러운 걸까 깨끗한 걸까? 침은 더러운 걸까 깨끗한 걸까? 침은 더러운 걸까 깨끗한 걸까? 네. 오줌은 더러운 걸까 깨끗한 걸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견해가 어떤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견해를 이제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유하는 거, 분석해 보는 거, 이제 이걸 분석적 사유라고 해요. 예. 이를테면은 각자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다,
아니면 훌륭하다. 우리 엄마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라보더라도 그런 견해가 없다라면 이제 견해로부터 자유로운 건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다고요? 엄마에 대해서도 갖고 있고, 자식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게으르다 내지는 또 또 뭔 견해가 있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갖는 거잖아요. 꼴배기 싫다, 이것도 견해죠. 꼴배기 싫다, 뭐 이런 견해들도 갖고 있고, 쟤는 하는 짓거리가 이뻐, 쟤는 뭐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해, 이런 것 다 견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는 짓마다 밉다고 하는 견해, 하는 짓마다 이쁘다고 하는 견해, 그 견해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정말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 견해가 절대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상대가 이쁜 짓만 하고 아니면 미운 짓만 하는 건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붙여놓으면은 우리의 생각은 계속 부풀려요. 그러면 부풀려서 그걸 절대화시키고 사실화시켜버리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분석 영상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견해를 깊이 하나하나 분석해 보모를 해서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드는 견해라는 것을 딱 자각이 돼서 그 마음이 딱 놓여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보통 우리 이 시계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안 보죠? 그죠?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안 보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견해가 여기에 이제 개입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이 볼 수 있어요. 이 시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어떤 견해가 작용을 해요. 그럼 그 견해가 작용하는데,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보고 있는지 깊이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봄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 견해를 갖고 사물을 봄으로 해서 그 견해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견해를 갖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명상 방법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견해가 있을 때, 이 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분석함으로 해서 이 견해가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냥 단지 견해라는 것이 통찰이 되지는 그것 명상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홀로 계속 분석하고 사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사유하고 분석을 해서 실제가 아님을 깨닫는 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또한 명상이고 수행이기도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모여 둘러앉은 가운데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그것이 수행에 도움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수행 방법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도반들 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할 때 과연 이제 그것이 올바른 견해인지, 실제로 그러한 건지,
최소한 4가지 질문만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견해에 대해서 그 견해가 정말 사실인지, 그 견해를 갖게 된 실제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는 그 견해가 보편적으로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똥이 더럽다 그러면은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개들이 뭘 먹고 자라지 않아요? 똥 먹고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똥 누면은 강아지를 불러요. 애가 똥 누면 강아지 불러가지고 강아지가 똥을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개들은 애 똥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 강아지는 똥 안 먹어요. 예. 요즘 이제 강아지들은 공급이 된 거죠. 그리고 육지에 있는 돼지들은 안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옛날 돼지들은 전부 다 뭐 먹고 자란지 알아요? 예, 똥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똥돼지라고 한 이유가 그랬던 거예요. 그럼 돼지나 개는 그때 당시에 똥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면 밥이에요? 예, 밥이에요. 우리는 밥을 더럽다고 그래요? 안 더럽다고 그래요? 안 더럽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똥을 더럽다라고 개념 지은 건데, 우리는 개념 지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는 똥은 더러운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딱 심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처럼. 그러면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밥처럼. 근데 사실은 똥도 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 똥 있죠? 그 똥을 캡슐에 넣어요. 캡슐에 넣어가지고 그 캡슐을 환자 중에서 장에 건강한 균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똥을 담은 캡슐을 먹어서 그걸 다시 심어서 이 안에 이제 그 똥 음식을 하여금 이렇게 분해를 잘 시키는 미생물들을 다시 이제 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캡슐을 먹고 이 장 속에 미생물을 건강한 사람들의 미생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하는 그런 치료 재료도 써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똥 한번 제공하는데 이제 얼마씩 돈 받고 제공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똥으로 술도 담궜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똥으로 술을 담궜는데 그게 똥술이에요. 근데 그 똥술이 어디에 필요하냐? 관절염에 좋은 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픈 사람은 똥을 가지고 술을 담근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온 술을 관절염 치료하는 치료제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걸 안 만들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똥술을 담글 수 있는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렵대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주로 먹으면 되냐? 유기농 음식을 주로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똥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발효시켜야 돼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똥은 더럽다는 건 우리의 관념이죠. 이해됐어요? 예.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해골도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부더기도 더럽다고 하고.
그러면 구더기는 스스로 자기를 더럽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더기는 스스로 자기가 더럽다고 스스로 규정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갖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개념 부여한 것들, 그런 것들 가만히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개념 지어서 절대화시킨 상이라는 걸 우리가 통찰하면은 그것 또한 수행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멘 난민 사건이 있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난민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뭐 청원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모양이 돼요. 여기에는 어떤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정적 견해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6.25 때 우리에게도 난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6.25 때 외국으로 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600만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꽃토피 불이 엄청 났었죠. 월남이 꽃토피 불이 엄청 나고 그래서 난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때도 우리에게도 난민이 많았고 난민으로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안 배울 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난민을 엄청 받아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까먹어요. 이해했나요? 외국에서 우리의 난민을 받아준 사실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받았던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전부 다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해서 들여다보는 훈련, 이건 사실과 이성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우리의 견해를 보는 방법 또한 명상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명상 중에 자기 안에 어떤 견해가 있다면은 정말 이거는 사실인가 아닌가, 실제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모든 존재에게 다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견해가 실제가 아닌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명상이다. 자, 이 명상이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명상이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마타의 힘을 길렀던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라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관찰하고 주시함으로 해서 그 마음속에 심어져 있던 견해나 상들, 그리고 감정이나 욕망들, 의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이나 감정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유지하려고 애쓰고 또는 자기 스스로를 어떤 상태에 유지시키려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애쓰는 행위, 이걸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붓다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항상
자신의 마음 안에 깨어있도록. 그래서 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어서 자각하는 것. 이것을 끝없이 그와 같이 정진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셨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스윙들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스윙한다는 걸 알고 계속 그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예, 쉬는 게 좋은 거죠, 그죠?